윤석열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또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하고 검찰 불러다가 조사한 것만 해도 몇 번입니까? 그러는 동안 정작 윤석열, 김건희 본인들은 제대로 된 수사라도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 휴가를 떠나면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또 야당 죽이기 논란인데 이러니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만을 바라고 있는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로부터 통신기록 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 라며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수사가 목적이었을까요? 지금 온갖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김건희 본인들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이재명 대표를 또 털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이 들여다본 주요 내용은 성명, 전화번호와 같은 통신사 가입 정보로 적시됐습니다. 문자 발신 번호는 1301 검찰 콜센터입니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도 이 전 대표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수사팀에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주요 인사에 대한 뒷조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 걸릴 때까지 수쓰고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온 만큼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도 나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현직 언론인 간부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정작 김건희 권익위원회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 실물을 확인하려던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실로부터 퇴짜를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지난 2일 뉴스데스크에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 마무리 직전 대통령실을 방문해 명품백 실물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품백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구두로만 밝혔고 권익위 조사팀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MBC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아무 조치 없이 마무리 지었는데요. 조사 기한 90일을 훌쩍 넘겨 반년을 끌고도 당사자 조사나 현장 확인 없는 졸속 봐주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거셌다고 전한 뒤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 종결 사흘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조사 실무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실물과 보관 상태, 혹시 쓴 흔적은 없는지 조사하러 대통령실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한 뒤 명품백 실물을 보겠다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언제부터 어떻게 보관됐는지 관리대장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는 신고서를 작성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으며 현장 조사 시도는 한 차례에 그쳤고 추가 조사를 시도한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논평을 내고 명품백 실물은 물론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신고서가 작성되었는지 명품백이 정말 대통령실에서 관리되고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권익위는 분명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을 충실히 조사했다고 주장했는데 명품백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대체 무엇을 조사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를 향해 김건희 명품백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관됐는지 사용한 흔적은 없는지 확인도 못했으면서 무슨 근거로 무혐의 종결 처분을 했느냐면서 권익위는 애초부터 조사할 의지조차 없었고 대통령실의 하명에 보여주기식 가짜조사로 셀프 증거 불충분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신용만 하다 대통령실이 불러주는 대로 고분고분 면죄부 종결을 발표한 권익위는 국민을 배신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짜 조사 졸속 종결 처리로 권익위원회를 자처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은 자리를 비우겠답니다. 무슨 논란만 터졌다 하면 해외 순방이다 뭐다 떠나버립니다.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며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무너진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휴가를 만끽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심지어 휴가 중 야당의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며 일 좀 하자는 국회 입법에 실어라고 소리 지르는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휴가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번 휴가 중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관련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도 휴가를 권고하며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당장 책임져야 할 사안만 몇 개인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거나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제2요구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가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한 예산은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넘겨받은 국회본관 사무공간에 관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양보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부터 밝힌다며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 제도 개선인 식용금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윤 정권은 한 마리당 30만 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4,500억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윤 정권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윤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 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식용을 종식하자는데 여야 의견이 일치해 빠른 속도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와 달리 25만 원 지원법은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에서 35만 원을 유효기간 4개월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게 골자인데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단독 표결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합니다. 한편 조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넘어왔어야 할 국회 본관 사무공간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지시로 양보받은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사무공간 양보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지난 6월 27일 국회 사무처가 조국혁신당 사무공간으로 배치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점거하고 내주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계속 항의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박정아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 본관 대표실을 이전할 예정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관 대표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회 사무처가 불편하지 않게 모두 양보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국회 사무처는 본관 2층 219, 223, 224호를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배정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의석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재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무처는 상대적으로 넓은 225호를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재배정해 223, 224, 225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4호와 225호를 각각 당대표 비서실, 대표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등으로 당장 이사가 힘들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현수막 설치 등에 나섰고 한동훈 대표가 박정아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국민의힘은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한동훈이 선심 쓰듯이 조국혁신당에게 양보해준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는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국민들 속이느라 바쁩니다. 이대로면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